과연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역사적으로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올해는 이 순이익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은 올 들어서만 무려 주가가 74%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6%,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242%나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전염병 이슈 때문에 4%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돋보이는 성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세 때문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역사적으로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1위 바이오 시밀러 제조업체예요. 바이오 시밀러란 바이오 복제 약품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복제 약품이라고 해서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막걸리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자, 어느 지방에 어느 막걸리가 상당히 유명하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레시피를 대략적으로 취득을 한 다음에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숙성하는 기간, 그리고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막걸리의 미묘한 맛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 의약품보다 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만든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의 국내 총판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자체적으로 합성 의약품을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그런 성향을 띱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비슷해요. 이 차트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최근 2년간 주가 차트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장 덩치가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나마 제일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가 일치월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전염병 수혜주다. 제약 바이오 자체가 전염병의 수혜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섹터적인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이 최근에 코비드-19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동물 임상은 끝났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에 돌입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신약 업체와는 달라요. 바이오 신약 업체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도 임상시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통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 이런 데다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9년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다가 2019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더니 2019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자면은 일단은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품목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램시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쓰이고요. 그 다음에 허주마, 위암,
유방암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혈액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게 렘시마 SC라고 해서 기존의 렘시마를 훨씬 더 편하게 투약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자, 이 중에서 렘시마, 트룩시마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한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하 주사제입니다. 원래 렘시마는 정맥 주사제였어요. 즉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맞아야 됐습니다. 자, 하지만은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제로 집에서도 편하게 투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셀트리온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신약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매년 1년에 하나씩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를 하겠다. 자,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죠. 바로 다국적 제약사인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다변한다. 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 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역사적으로 성장주들이 실적 성장이 어땠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기업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자, 현대차가 지금은 상당히 빌빌대고 있지만은 한 10년 전 현대차가 당대 최고의 성장주였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차화정, 자동차, 정유화학,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 차화정 종목들이 당대 최고의 성장주였어요. 그 중에서 단연 1위는 바로 현대차,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2009년부터 2012년 이 기간의 이익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보시다시피 이익이 1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주가는 무려 200%, 이익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주가가 올랐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2009년도에는 이익 성장률이 100%, 그리고 2010년도에는 83%가 나왔는데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2009년에는 200%, 근데 2010년에는 43%. 즉 2010년에는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이번에 볼게요. 화장품이 2014년, 2015년 이때 최고의 성장주였죠. 그래서 2014년에 아모레퍼시픽의 이익 성장률은 41%. 근데 이때 주가는 무려 3배나 더 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성장률이 더 많이 오르긴 했으나 주가 상승률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이익이 한 10% 정도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22%로 마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보면은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성장률은 꺾이고요. 자,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2016년에 이것을 예상을 하고 선반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과 2017년 이때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2016년에 보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가도 가장 많이 오르죠. 43%. 근데 2017년에 이익 성장률이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6년과 비슷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익 성장이 나오긴 합니다. 자, 하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하고요. 2019년에 이익이 곤두박질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에 성장률이 꺾이는 것을 2018년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주가가 이 성장률보다 선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느냐? 바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1차 년도. 이때 가장 폭발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이 이어지고 이익 성장률이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1차 년도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좀 더디다. 자, 그리고 이익 성장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는 주가가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그룹주
그룹주의 이익 전망,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바로 올해가 이익 성장의 원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2020년 이때 이익 성장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이 이익 성장의 원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2019년은 기저효과예요. 2018년에 워낙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019년은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긴 하나 본격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시점은 4분기부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연간 그런 실적이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저조해요. 왜냐하면은 이 4분기 실적이 2019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20년 2월 달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턴어라운드의 원년은 바로 2020년 올해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 순이익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단,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가서는 주가 상승률이 이 성장률보다는 좀 둔화되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익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셀트리온의 그런 실적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 정말 2030년까지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가 되는 바이오 신약이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정말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를 한 후에 잘 팔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비드-19 치료제 이 부분을 셀트리온이 임상시험에 돌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쓴다. 자, 그렇다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셀트리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 성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1차 년도에 폭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이익 성장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한다. 먼저 역성장할 것을 주가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성장주들의 이익 성장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또 다른 성장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과연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얼마만큼 주가가 상승을 할런지, 그리고 이익 성장이 얼마만큼 지속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